네, 반갑습니다. 마음디자인TV 마음디자인 한말근쌤입니다. 부부 셀프 힐링 홈스쿨링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많이 눌러주시면요 유튜브에서 이런 것을 기대하는, 이런 영상을 기대하는 여러 사람에게 영상을 뿌려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영상의 뒷부분에 무조건 따라하기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시하는 힐링 편입니다. 오늘은 외도의 피해 배우자가 상실된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관한 영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피해 배우자를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그 수렁은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을 피해 배우자에게 주는 거죠. 이 배우자의 외도에 관한 수렁에 빠진 피해 배우자는 배우자의 외도와 자신의 분리가 잘 안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자신의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와 막 뒤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이나 자기 판단의 지혜로움이 잘 안 됩니다. 심리적으로나 도덕적 혹은 사회적으로 배우자나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마비되는 거죠. 이 수렁에 밖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 그 수렁에 있는 사람에 이렇게 거리를 갖고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수렁에 빠져 있는 피해 배우자는 그 외도에 관한 수렁과 자신이 동일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이유로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신이 비뚤어지고 교란된 이 현실을 직시하려는 시도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배우자의 외도에 관한 수렁에 빠진 사람의 반응은 대체로 그 수렁을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보이는데 대개 3단계 정도로 구분됩니다. 1단계는 분노와 자기 말살의 쇼크 단계입니다. 이 수렁에 빠진 피해 배우자는 처음에 자신이 발을 헛디딘 것에 대한 분노가 침입니다. 이 수렁에 빠진 것은 이 수렁에 빠지기 전에 모든 삶을 다 삼켜버리고 소멸시켜버리죠. 이 단계의 특징은 허무, 좌절, 수치심, 자존감 저하, 의미나 가치의 소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가 지금 숨 쉬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요. 어떤 때는 이게 심해지면 피해자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숨 쉬는 것조차 멈춰버리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수일, 수주일, 수개월 혹은 몇 년이 지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서서히 2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 2단계는 아주 심각한 무기력이나 무감동의 삶이 이어지는 거죠. 1단계에서 피해 배우자를 분노케 하거나 수치스럽게 했거나 절망스럽게 했던 이런저런 마음의 정서들이 피해자의 방어기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 피해자의 방어기제는 1단계의 고통을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는 반면 이 고통에 대한 새로운 의미 세우기, 의미 만들기, 의미 창조가 아직 생겨나지 않고 퇴행적인 무기력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단계에서 고통은 많이 사라지지만 최소한의 생존만을 위한 에너지만 있을 뿐이고 삶의 창조성과 상상력, 생생함은 사라지지 못합니다. 생겨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신의 삶의 실존적인 의미 생산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 단계는 삶이 무감동하고 무자극합니다. 문화적인, 정신적인 퇴행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들은 배우자의 외도를 통해서 자기 내면에서 새로운 자기, 새로운 삶의 마음의 공간을 만들지 못하고 자기 내면의 마음의 공간을 외부, 특히 배우자에게 위임합니다. 그리고
자기 선택을 더디하거나 미루거나 선택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현상적으로는 체중이 감소하거나 늘어나거나 숙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는 심리적인 컴플렉스와 열등감, 자존감의 저하를 심하게 느끼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가면의 삶이 강화되기도 합니다. 페르소나의 삶이 강화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많은 이들이 오랜 시간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 이 수렁에서 평생을 보내기도 하죠. 이런 분에게는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3단계로 도약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대열에 합류하시길 바라겠어요. 이 3단계 도약에 이른 이들은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이 보였던 그 수렁을 만든 것도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피해 배우자에게 발생시킨 모든 의미 상실이 자신이 동의해 줬을 때 그 의미 상실이 일어났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들은 수렁 속에서 불구하고 이 수렁에 자신이 깊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서 이 수렁 안에서도 내적인 자유와 의미의 공간이 자신 안에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수렁이 박탈해간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되찾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책임지는 거죠.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다를 수 있다는 것. 배우자의 외도가 만든 수렁에서 평생 허우적거리지 않고 스스로 나올 수 있다는 예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이 자각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오늘의 무조건 따라하기입니다. 호흡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고요하고 침묵에 마음을 기대십시오. 호흡을 멈추고 침묵 속에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자신 안에서의 의미의 공간을 발견해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삶의 의미의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행복 무결점 시대잖아요. 근데 행복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쩌면 고통과 갈등 속에서도 우리를 가치 있게 살아가고 품위 있게 살아가게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의미인 것이죠. 의미는 내가 나 스스로에게 부여한 삶의 이유와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부여한 이유와 가치라고요. 호흡을 멈추시고요. 고요하십시오. 침묵하세요. 그리고 그 침묵의 공간에 그냥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침묵이 우리에게 의미의 공간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의미의 공간 안에서 그 무엇도 어떤 사건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의미 창조의 공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신 안에서 의미의 공간을 찾아내십시오. 즉시 지금 피해 배우자를 괴롭히고 있는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신을 이 영상을 보시는 즉시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절망스러운 수렁 속에서도 우리가 한 인간의 존엄과 고귀한 품격을 스스로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나의 의미의 권리입니다. 고요하게 침묵 속에 마음을 놓아두십시오. 그리고 바깥에서 무엇인가를 찾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 안에서 삶의 의미의 공간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존재를 위치시키십시오.
내 부디 배우자의 외도가 언제까지 내가 등한시하고 밀어놨던 내 실존의 의미의 공간을 발견하게 하는 위대한 장치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꼭 의미의 공간을 발견해내십시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